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드워스 사회재협동조합의 이사로 참여하고 있고요. 저희 용답동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양병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용답 나들목 축제에서 목공 체험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먼저 우드워스 사회재협동조합이 뭔가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드워스 사회재협동조합은 용답동 주민들로 구성된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12명의 주민조합원들이 모여서 올해 환경부형으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저희 그 비전 트레이닝 센터라는 곳에 목공방과 서울 세아령 플라자 402호 공방 그리고 용답동에 목공방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인근에서 발생되는 폐팔레트나 이제 가구들을 업사이클, 리폼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목공방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구성이 되다 보니까 한 3년 정도 저희가 목공 교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기 집을 인테리어 할 수 있도록 목공 교육을 기초반, 중급반, 고급반, 자격증 반까지 해서 지금 총 3명의 주민이 가구 제작 기능사라는 국가 자격증을 취득을 하였습니다. 네, 저희 소개는 간단하게 드렸고요. 오늘은 그 목공에서 제일 기초적으로 다루는 이 드릴, 이 전동 드릴을 활용하는 방법을 좀 배워볼 예정입니다. 그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돼서 원래는 오늘 벤치 만들기에서 다리를 다 조립을 하고 하기로 했었는데 기초를 안 배우신 분들이 이 1시간 안에 이 벤치를 조립하는 게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다리는 우선 조립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상판과 다리를 조립을 할 때 전동 드릴이라는 거를 사용을 합니다. 집에 간혹 있으실 분도 있으신데요. 요거는 1단, 2단으로 나눠져 있고 그다음에 앞에는 번호가 좀 써 있어요. 저희 사진을 보시면 속도 조절 스위치라고 해서 1단, 2단이 있고요. 토르크 조절 장치라고 해서 이게 회전을 빠르게 하면 힘이 더 걸리고요. 이 토크를 좀 작게 하면 자동차에 그 가속도를 하는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속도가 빠르면 좀 힘이 세다. 그리고 이 번호가 낮으면 좀 천천히 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전 방향 스위치라고 이 가운데에 있어요. 회전 방향 스위치라고 가운데에 있는데 요거는 제가 정회전 방향으로 나사못을 박았을 때 잘못 박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회전 전환 스위치를 누르고 그 못을 다시 빼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이거를 내려놓고 다시 들고 내려놓고 다시 들다가 이게 간혹 눌려질 때가 있어요. 의도하지 않게. 그래서 못을 박는데 나사못이 안 들어간다 하면 이 스위치가 눌러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작업을 하는데 이게 좀 잘 매끄럽지 않다. 그러면 꼭 공구를 상태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척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척이 풀리면 이게 드라이버 이 비트가 이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척이 잘 돼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속도 조절 스위치가 잘 돼 있는지, 토르크 조절 장치가 연한 나무를 쓸 때는 한 6에서 8, 한 10 정도에 놓고 써요. 근데 좀 센 나무, 이제 하드우드랑 이 소프트우드가 있는데 지금 만드는 우드는 이게 이제 소나무여서 연한 나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뭐 집에서 쓰실 적에 호두나무라든지 이렇게 좀 강한 나무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 토르크를 좀 조절을 해서 좀 더 힘을 줘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작업을 할 적에 못을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드라이버에 이제 걸어서 못을 박을 때 자, 못이 20개 드렸는데요. 이거를 못을 끼고
윙 해버리면 이 나사못의 나사산이 망가져 버려요. 이 나사를 박는 이유는 이 나무와 이 나무를 결합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윙 해버리면 이 나사산이 망가지면서 결합이 안 되고 그냥 헐거워져요. 그래서 얘는 윙 하는 게 아니라 탕탕탕 탕탕탕,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살짝 이거를 안 누르고 돌려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나사산이 망가지지 않게 얘는 탕탕탕 끊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원래 이게 전선으로 된 것도 있고 이래요. 근데 손목을 다칠 수가 있어요. 손목에 너무 힘을 빼고 하시다가 얘가 탁 이렇게 돌면서 손목을 같이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탕탕탕 쓰면서 요 꺽쇠를 이용을 해서 상판을 다룰 겁니다. 자, 오늘 순서를 좀 말씀드리면 넘겨주시겠어요? 저희가 완성품은 저렇게 만들 예정이에요. 밑에는 소나무로 다리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위에는 아카시아 나무로 집성을 한, 이게 집성을 했다라는 거는 잘게 이렇게 쪼개가지고 본드를 붙인 거예요. 이러는 이유는 통나무를 쓰면 나무는 휘어요. 휘는 게 정상인 나무거든요. 근데 그거를 방지하고자 좀 잘게 쪼아서 본드로 해서 딱 붙인 거예요. 이 집성목은 힘이 덜하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요 아카시아 집성목은 다른 좀 나무에 비해 조금은 단단해요. 그렇다고 하드우드는 아닌데 소프트우드 중에서도 조금은 단단한 나무여서 벤치로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다리를 저희가 시간상 문제로 조립을 다 했습니다. 자, 다리를 조립을 할 적에는 긴 나무를 3개를 활용을 해서 2가지는 밑에 판으로 쓰고 하나는 이제 지지목으로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할 적에 저렇게 양쪽에 비읍자 모양으로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지지목을 연결을 했습니다. 저거를 조립을 할 적에 조심을 하셔야 될 게 구멍이 이게 45mm의 두께다 보니까 길이를 너무 짧은 못을 사용하실 때는 이제 못이 그냥 빠져요. 그래서 원래 목재를 결합을 할 적에는 목재의 3배가 되는, 목재의 너비 요 두께 있죠. 요거의 3배가 되는 못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정도 못은 저희가 못 쓰고 한 2배 정도 되는 못을 지금 써서 결합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리는 좀 튼튼해야 되고 이래서 저희가 본드를 좀 같이 결합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상판을 할 적에는 본드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무는 수축하고 팽창을 하는 게 특성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드를 해가지고 단단하게 붙여놔면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여름하고 겨울을 거치면서 나무가 늘어나고 줄어들어야 되는데 억지로 붙여놨기 때문에 이게 전체가 휘거나 나무의 힘이 얼마나 크냐면 옛날에 이렇게 대리석이나 이렇게 돌을 이제 떨어뜨릴 적에 거기에 구멍을 파서 나무를 박아놓고 물을 붓거든요. 그럼 그게 나무가 벌어지면서 돌을 쪼갤 정도의 큰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드로 칠해서 너무 단단하게 해놓으면 이게 전체가 휘거나 두 번째는 나무가 못 버티고 쪼개지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본드를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흔들림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얘가 원목이기 때문에 늘고 줄고 하면서 만약에 흔들리면 나중에 1년에 한 번 정도 나사를 조금만 더 조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원목 가구를 쓰실 적에는 약간의 흔들림은 조금은 감수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대신 이 원목이 주는 다양한 효과들이 있으니까요. 이거를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할 이제 자재가 요 정도인데요. 오늘은 이 조립된 나무 다리에 그 상판을 붙이는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우선 얘를
붙이기 전에 얘를 붙이기 전에 샌딩 페이퍼라고 하는 뭐 일명 빼빠라고 하는 샌딩 페이퍼로 이 모서리를 살짝 저희는 못딱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서리를 살짝 다듬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샌딩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상판을 꺽쇠로 연결을 할 예정입니다. 우선 저희 샌딩 페이퍼를 넣을 수 있게 이 보조목을 갖고 왔어요. 여기 홈 파진 데다가 샌딩 페이퍼를 놓고 이 모서리 부분을 이제 손이 닿는 부분이에요. 손이 닿는 부분을 까칠까칠하지 않게 살짝 다듬어 주는 작업을 할게요. 그 대신 맨 위에 잠시만요. 맨 위에 부분은 상판을 댈 거기 때문에 안 하셔도 돼요. 그 대신 요 손이 닿는 부분은 먼저 사포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포질이 끝나면 상판을 꺽쇠를 활용을 해서 달 거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은 그 바니쉬라는 투명 코팅이에요. 나무를 코팅하는 젤을 발라서 완성을 시키겠습니다. 그럼 우선 사포로 다듬는 거를 잠깐 진행하겠습니다. 정도만 샌딩을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5분 정도 샌딩이 완료가 되면 이제 그 위에를 한번 깨끗하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위에 톱밥이라든지 이런 나무 부스러기가 있을 경우에는 상판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하신 분들은 그 위에를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다음 작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책상 위를 깨끗하게 비워주세요. 자, 이제 샌딩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으면 이제 상위를 비우겠습니다. 상위를 비우겠습니다. 상위를 깨끗이 비우겠습니다. 그리고 나무는 똑같은 면이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면이 하나도 없어서 자기가 이 면을 맨 윗면으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면을 바닥으로 까시는 거예요. 자, 그 면을 보시면 나무다 보니까 상처나 옹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처나 옹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내가 이거를 윗면으로 사용을 할 거다라는 거를 파악하셔서 바닥으로
까시면 됩니다. 촬영하시는 분들도 쫓아오고 계신가요? 네, 촬영하시는 분들도 이제 책상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상판을 어떤 면을 쓸지를 해서 그거를 바닥으로 놔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셨으면 손을 한번 흔들어 주세요. 이렇게 손을 한번 흔들어 주시면은 저희가 다음 작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손을 다 흔드시면 신호를 좀 주세요. 자, 판을 까셨으면 이 샌딩을 한 다리를 번쩍 들어서 이렇게 뒤집어서 여기에 맞추시는 겁니다. 여기에 맞추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두 개의 구멍이 꿀려 있는 꺽쇠를 준비를 했습니다. 꺽쇠를 준비를 했는데, 자, 끝에다가 하나씩, 자, 끝에다가 하나씩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쪽 끝에다가도 하나씩 놓으시고요. 그리고 꺽쇠를 중간에 하나, 중간에 하나, 중간에 하나, 하나. 그리고 사선으로 이 중간에 보조대가 있습니다. 보조대 하나, 이쪽 뒤편에 하나. 이렇게 하면 10개의 꺽쇠를 중간중간 놓겠습니다. 네네. 중간 꺽쇠는 사선으로 해서 넣겠습니다. 요거 촬영을 이쪽으로 한 번만. 네. 원래는 이제 자로 측정을 해서 이제 정확히 가운데를 잡는 게 중요한데요. 오늘은 1시간 정도 체험이다 보니까 감각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나는 끝으로 좀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끝으로 넣으셔도 돼요. 그런데 가운데 정도에 넣으셔야지만이 좀 더 흔들림이나 평을 잡아줄 적에 괜찮습니다. 자, 꺽쇠를 잡아줬으면, 자, 이제 피스 나사 못인데요. 자, 장갑을 끼셨던 분들은 장갑을 이제 벗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공구를 다룰 때는 장갑이 공구에 말리거나 이러면 더 크게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갑을 빼고 공구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그 피스 박는 거를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요 끝 라인을 맞추셔야 돼요. 저희가 그 상판을 이렇게 가운데로 해서 두 판으로 만든 이유는 이 원판으로 갔을 때는 나무가 휠 수가 있어요. 휠 수가 있어서 저희가 가운데를 이렇게 자른 겁니다. 그래서 맨 끝부분을 맞추시는 거예요. 끝부분을 맞추고 다리를 꼭 누르면서 꺽쇠를 박으셔야 됩니다. 네, 제가 한번 박아 보겠습니다. 자, 얘는 살살살 하는 거예요.
여기다 꽂고 꺽쇠를 끝에서는 이렇게 돌리면서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놓고 흔들리지 않게 하고 마지막에서는 살짝 돌려주면 됩니다. 이래서 꺽쇠와 이 상판과 다리를 이제 조립을 하겠습니다. 단 조심하셔야 될 게 이 맨 끝부분, 이 끝부분이 맞는지, 이 격차가 안 되게 끝부분이 맞는지, 그리고 이 결합을 하실 적에는 몸의 힘으로 좀 눌러서 좀 바짝해서 붙이셔서 나사못을 결합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요 꺽쇠를 한번 조립해 보겠습니다. 작업을 하시면서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다가 올려주시면 됩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작업이 마무리가 되시고 계신가요? 아직 네, 피스 작업 중이십니다. 피스 작업 중이세요? 옆에 박아야죠. 예, 그 네 개의 구멍이 있습니다. 옆에와 밑에 구멍이 있는데요. 밑을 박아주시고, 그러니까 다리와 상판을 딱 붙여서 힘을 주셔서 붙여주시고, 옆면을 박으실 땐 다리를 꼭 눌러주셔야 돼요. 꼭 눌러주면서 이격이 없게 하면서 드릴을 박으셔야 됩니다. 작업을 하실 적에 그 다리와 상판이 들뜨지 않게 쭉 누르면서 이격을 최소화시키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박을 수 있을 만큼만 우선 박겠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지금 박을 수 있을 만큼만 박을게요. 예. 나사를 양 끝에를 먼저 잡고요. 양 끝에를 먼저 잡고 나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바로 공급을 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40개여야 되는데 20개만 지금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키트를 체크를 할 적에 조금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판을 결합하고 나머지 나사는 저희가 바로 요거 프로그램 끝나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판을 한번 결합하는 거 정도로만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작업이 다 끝나셨나요? 작업이 다 끝나셨으면 손을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다 박으셨으면 또 위에 아무것도 없게 하고 그 종이 가방에 다시 드릴을 넣어 주세요. 이제 드릴을 넣어 주시고 바니시 칠 마감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손 흔드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네. 예, 작업을 다 하신 분들은 책상 위를 깨끗이 정리를 해주시고 이제 마감을 할 예정이에요. 마감을 할 예정이어서 자 깨끗이 해주시고 이제 마감은 바니쉬를 붓을 사용해서 칠할 예정이에요. 붓을 사용해서 칠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준비된 병에 있는 바니쉬를 종이컵에 조금 따를게요. 많이 따르지 마시고요. 한 3분의 1 정도만 따를게요. 책상은 지금 벤치 의자는 뒤집어 놓으셔요. 지금 뒤집어 놓으셔요. 제가 이제 뒤집어 놓을게요. 승희님 마무리하셨나요? 승희님 상품 작업하고 계신데 승희님 뒤집어. 승희님 들리세요? 네, 미숙님, 하미숙님 마무리하셨어요? 네, 마무리하신 분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은진님 샌딩 아직 마무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네, 강사님께서 마무리하는 거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실님 카메라 조금만 아래로 비춰주시겠어요? 지금 형광등 비추고 있어요. 성실님. 유순홍님 마무리하셨나요? 유순홍님 마무리하셨어요? 카메라 조금만 아래로 해주실 수 있어요? 네, 하영님 피스 다 받으시면 같이 다음 나가볼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영님 다 받으셨어요? 네. 네, 붓으로 살짝 먼지를 좀 털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아까 어떤 분들은 상판을 같이 샌딩을 해서 준비를 해놓으신 분이 계신데요. 상판, 의자를 앉을 부분을 샌딩을 안 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러면 잠깐 마무리하는 걸로 해서 자, 다시 뒤집어서 상판에 요 모서리 부분만, 이 앉는 부분은 저희가 샌딩을 다 한 상태인데 요 모서리 부분만 못따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상판을 안 하신 분들이 계셔요. 계셔가지고 요 모서리 못따기 부분만, 상판만 조금 더 진행하고 바니쉬 칠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상판을 이렇게 세우고 하셔도 되고요. 힘이 드시면 옆으로 눕혀서 하셔도 되고요. 바니쉬랑 붓은 잠깐 옆에 내려놓으시고요. 엎을 수 있으니까 잠깐 내려놓으시고 상판을 마감을 잠깐 하겠습니다. 자, 다리는 샌딩을 했는데요. 상판을 샌딩을 안 하신 분들이 있으셔가지고요. 상판은 자, 면은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모서리 부분을 앉을 때 다치지 않게 다듬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네, 그 샌딩 상판 작업을 마무리하신 분들은 물티슈나 붓으로 싹 좀 털어주세요. 먼지를 깨끗하게 털어주셔요. 그리고 이제 바니쉬 바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샌딩이 다 마무리되신 분은
자, 의자를 다시 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다리부터 먼저 칠할 거예요. 다리부터 먼저 칠할 거기 때문에 의자를 이렇게 뒤집어 놓을게요. 승희님, 테이블에 비닐 커버까지 씌우고 계세요 지금. 자, 바니시 칠을 왜 뒤집어서 하냐면 맨 얼굴인 맨 윗부분은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또 먼지나 이런 게 그 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칠을 할 적에는 제일 구석진 곳, 안 보이는 곳, 어려운 곳부터 하면서 맨 마지막에 윗면이나 앞면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가 되면 같이 시작을 할게요. 네, 하영님 이제 뒤집어 주세요. 샌딩 이제 마무리하시고 뒤집어서 네 테이블 위에 깨끗이 치워주시고 벤치 뒤집어 주세요. 같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희님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뒤집어 주세요. 네. 자, 우선 바니시 칠하는 방법을 좀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니시를 이 붓을 이용을 하는데요. 붓을 바니시를 듬뿍 담그시면 이 붓은 한 번밖에 못 써요. 그래서 붓은 살짝 물을 묻히셔서 살짝 물을 묻히신 다음에 콕 찍어서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붓 끝 부분으로만 콕 찍어서 쓴다라고 생각을 해 보시고요. 칠하실 적에는 이 마구리면 나무에 보면 나무가 이렇게 자랐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런저런 관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얘를 바를 땐 톡톡톡톡톡 찍으면서 이렇게 바르시면 잘 발라지시고요. 그리고 얘를 바르실 적에는 자, 안 보이는 구석부터 먼저 바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잘 보이는 얼굴이나 이런 건 제일 마지막에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3번 정도 칠을 하면 좋은데 너무 두껍게 칠을 하면 마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얇게 안 바른 것처럼 바르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얇게 바르겠습니다. 자, 바니시 칠 준비 다 됐나요? 그래서 이 구석부터 바니시 칠을 칠하겠습니다. 자, 잠깐만 저 좀 봐주세요. 잠깐만 저 봐주세요. 칠을 하실 적에 이 끝부터 이렇게 칠을 하면 이 끝에 바니시들이 이렇게 눈물처럼 흐르게 돼요. 그래서 중간 부분부터 가시고 끝은 쳐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끝은 쳐주면서 바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샌딩이나 이 칠이나 똑같이 나무의 결대로 발라주시는 거예요. 나무의 결은 이런데 이렇게 바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무의 결대로 이렇게 바르시는 거지 나무의 결을 옆으로 바르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나무의 결대로 바르시되 끝부분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한 1cm 남겨서 시작을 하고 끝은 쳐주는 걸로 발라보겠습니다. 바니시는 너무 두껍게 바르면 마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얇게 바르고 저희가 바니시를 조금 드리면 집에 가서 한 번 더 바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드린 바니시를 잘 뚜껑을 닫아 놓고 한 번 더 바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뒤에를 다 바르신 다음에 이제 앞면을 바르시는 거예요.
자, 윗면까지 다 바르셨으면 이 붓은 한 번 더 쓰면 좋거든요. 한 번 더 쓰면 좋습니다. 그래서 바로 물에 닦아 주셔야 돼요. 이 쓰셨던 붓은 한 번 더 쓰려면 비닐로 묶어 놓거나 아니면 바로 물에 닦아 주셔야 돼요. 얘가 바로 굳기 때문에 잠깐 한 30분 1시간을 두더라도 굳습니다. 그래서 바로 세척을 좀 해주세요. 자, 바니쉬를 얇게 바르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얇게 구석부터 밖으로 이제 발라 가시면 됩니다. 집에서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니쉬가 바닥이나 옷에 묻지 않게 조심을 해주세요. 이게 수성 바니쉬이기 때문에 빨래를 하면 다 지워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몸에 묻거나 이랬을 땐 물티슈나 티슈로 빨리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굳고 나면은 잘 닦이지가 않습니다. 자, 바니쉬까지 다 마감을 하신 분들은 책상 위에 이렇게 책상을 올려놓고 이제 마지막 저희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혹시 칠하시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그 말을 하셔도 됩니다. 음성을 키시고 말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음성을 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 음성으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아, 속도가 많이 빠른가요? 천천히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 뒷면 다리를 다 칠하신 분은 그 벤치를 다시 이제 뒤집어서 이제 상판을 칠하시는데요. 다시 한번 주의를 드리는 게 이 끝부터 시작을 하면 이 밑으로 바니쉬가 질질 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cm 정도 남기고 시작을 하고 끝부분은 툭툭 치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바니쉬를 너무 많이 붓에 쿡 찍어서 하시면 너무 많이 찍으시면 이 두껍게 돼서 마르질 않습니다. 얇게 칠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럼 다시 전체 음소거 하겠습니다. 먼저 끝내신 분은 책상 위에 요 작업대 위에 벤치를 좀 올려주시면 저희 진행 직원들이 이게 끝난 줄 알고 있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같이 마무리를 할 거여서 단톡방을 우선 나가진 마시고요. 같이 인사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아직 안 끝낼 거니까요. 천천히 작업들 하셔요. 네, 혹시 말씀하실 분들은 그 음소거 해제하시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 가시면 마무리되신 분은 한번 손은 들어 보시겠어요? 나는 이제 마무리가 다 됐다 하시는 분들. 네. 승희님 저쪽에도 됐고요. 이제 김미영님도 되셨고. 바니쉬를 칠하셨을 적에 나는 지금 약하게 칠한 게 맞는데 하셨을 때 또 이제 둘러보시면 바니쉬가 이제 흘러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굳어버리면 너무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굳기 전에 그 붓으로 마감을 다시 해주셔야 됩니다. 이 동사무소에서 진행하는 이 팀이 마무리가 되면 그때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집에서 만들고 계신 다 완성이 되시면 나가지 마시고 잠깐 같이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칠을 하실 적에 얇게 고루 펴가면서 나무 결대로 다 하신 분들은 책상 위나 이런 지저분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드련 바니시는 다시 꼭 닫아서 한 번 더 칠하실 거예요.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지금 한 번밖에 안 칠했는데요. 이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샌딩 페이퍼로 다시 한번 상판을 한번 문질러 주고요. 그 다음에 바니시를 한 번만 더 칠할 거예요. 이거는 이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개인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대신 한 1시간, 2시간 정도 있을 때 붓이 굳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붓은 빨리 물에 씻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수성 바니시기 때문에 바르고 난 다음에는 까실까실하게 나무 가시가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샌딩 페이퍼를 버리지 마시고 그 샌딩 페이퍼로 다시 한번 이 바니시가 마른 다음에 한번 다시 샌딩을 해주고 바니시를 다시 입히는 작업을 한번 더 하는 겁니다. 원래 저희가 가구를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3번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바니시를 칠하게 되면 이게 굳지가 않고 과도장만 됩니다.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2시간 정도 마른 다음에 다시 재도장을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말로만 잡아야지. 이거 내거 아니 아닌데? 아니 내거 누가 훔쳐놨어 또? 아, 먹은 거 아니지? 같이 쓰는 거 아니야? 같이 쓰는 거 아니야? 예? 둘이 같이 쓰는 거 아니었어? 네, 지금 다 하신 분들은 한번 손 한번 흔들어 보시겠어요? 집에서 지금 하시는 분들 나는 다 했다 영상 키시고요. 손 한번 흔들어 볼게요. 나는 다 했다. 아직 손 안 흔드시는 분은 더 하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간이 18분입니다. 18분입니다. 우선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이 칠은 좀 더 개인 집에서 마무리를 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한번 다 책상 위에 작업대 위에 자기 작품을 한번 올려 보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음소거는 다 이제 하시고 혹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신 분 있으시면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혹시 이제 오늘 벤치 만들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 체험이 어떠셨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 음소거를 해제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여기 이제 같이 만드셨던 분 중에 한 분 섭외해서 마무리 말 듣고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 해보는데요. 네, 강사님께서 설명도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시고, 네, 너무 즐거웠던 시간이고요. 네,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전부터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만 이곳에는 처음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고 보니까 너무 예쁘고요. 손녀 손자 의자로 쓰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오래간만에 저도 이제 옛날 목 공부를 하다가 오래간만에 해봤는데 또 새롭고 오늘 또 양병주 팀장님이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갖고 하여튼 다시 한번 만들어 보니까 또 새롬새롬 생각이 또 새로 나네요. 하여튼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여기 용답 오늘 축제가 원래 이 우리 나들목에서 멋있게 이제 했어야 됐는데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축제를 하게 돼서 조금 아쉬운 면은 있지만 그래도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크게 두 손 흔들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들 참가하시고 또 비대면으로 이거 하다 보니까 가정에서도 이렇게 함께 하시고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원래 축제 하면은 많은 분들이 같이 함께 하셔서 아주 좋은 기분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고 있지만 또 우리 주위에서 같이 이렇게 지켜보고 이렇게 하나하나 밀어가면서 이렇게 완성품 나오는 거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오늘 만드신 분 가정에 가져가셔서 자녀들과 좋은 시간 많이 가지시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셔서 많이 발전하세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